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신가요? 변비, 고혈압, 피부 노화까지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런 증상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과일 하나면 말끔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단순히 맛있는 여름 과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천연 항산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두의 4가지 핵심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 조합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자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자두는 이럴 때 정말 탁월한 과일입니다. 자두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젤처럼 변하면서 노폐물을 말끔하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마치 오래된 하수도를 뚫어주는 배관 청소기처럼 우리 몸속을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며칠씩 변을 못 보신 분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두를 하루에 2-3개씩만 꾸준히 드셔도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배변 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두 번째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고혈압은 겉으로는 증상이 없다 보니 방심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두는 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두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염분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고 혈관이 편안해지면서 심장이 더 안정되죠. 영국의 한 심장연구소에서도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두 한두 개 간식으로 드시면서 혈압도 잡고 심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고 노화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주름살, 기미, 잡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얼굴에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어 보인다는 말 어르신들 자주 들으시죠? 자두는 이런 피부 노화 현상을 막아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자두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마치 녹슬어가는 철을 닦아내듯 자두는 피부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미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피부가 쉽게 상하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나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두 추출물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뼈의 약화죠. 평소에는 멀쩡하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휘청하면서 부러지거나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허리가 삐끗하고 이 모든 게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기 이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두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K와 미네랄 중 하나인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고 골절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팀은 매일 자두를 먹은 여성들이 골밀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슘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자두라는 이야기, 이젠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자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도 요즘은 아침 식사로 밥 대신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만큼 소화도 잘 되고 입에도 잘 맞는 음식인데요. 이 요거트가 자두와 만나면 장 건강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자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자두의 식이섬유를 먹고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장 속 환경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죠. 실제로 영국 영양학회에서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함께 섭취했을 때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자두와 요거트를 매일 한 컵씩 함께 드셔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속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자두와 바나나는 둘 다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매우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짠 음식을 피하고 칼륨 많은 과일 드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두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도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특히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두의 새콤한 맛과 바나나의 달콤함이 만나면 입맛도 살아나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에서는 바나나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이 노년층의 에너지 공급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조합이죠. 간식으로 자두 한두 개와 바나나 반 개, 여기에 물 한 컵만 더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딱딱한 아몬드를 어떻게 먹어?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슬라이스로 얇게 잘라진 아몬드나 잘게 다져진 아몬드가 있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자두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E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를 젊게 유지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두 속 비타민 C와 만나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피부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에 모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자두와 아몬드 조합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아몬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4-5알이면 충분하니 매일 자두와 함께 드시면 뇌와 심장, 피부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두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바로 닭고기입니다. 자두는 찬 성질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고 진정시키는 성향이 있어서 여름철 더위 해소에 아주 좋은 과일이죠. 반면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몸속을 데워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성질이 있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나 회복식으로 자주 먹는 식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음식은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는 냉방기, 닭고기는 온풍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지고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섭취했을 때 설사나 복통, 심하면 위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닭 백숙을 드신 후 입가심으로 자두를 먹는 습관, 이제는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한의학의 고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찬 과일과 따뜻한 고기의 동시 섭취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자두와 고구마는 따로 먹을 때는 건강식이지만 같이 먹으면 윗속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두는 수분이 많고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전분질이 풍부해서 위에서 오래 머무르며 소화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산과 전분이 서로 반응해서 발효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며 트림과 복부 백만감이 생깁니다. 특히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 복통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약 대사전이라는 중국의 전통 의학서에서도 자두와 고구마를 함께 먹을 경우 위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다고 자두도 먹고 고구마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절대로 한 끼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당근입니다. 자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개선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자두의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 속의 좋은 영양소를 당근이 없애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자두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자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두를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길 바랬지만 당근 반찬과 함께 먹는 바람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자두를 생과일 주스로 만들어 먹을 때 당근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손해보는 조합입니다. 미국 영양학계지에서도 비타민C가 특정 식물성 효소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셨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자두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당근과 함께 드신다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두는 건강에 참 좋은 과일이지만 이렇게 음식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내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야 아무렇지 않았던 식습관이 이제는 속을 아프게 하고 기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자두 드실 때 닭고기, 고구마, 당근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많이 찾게 되는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다양한 질환에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바람에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보고 싶은 분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중년 이후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부에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12년에 걸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26%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매일 먹는 작은 토마토 하나가 병원비 폭탄을 막아줄 수 있는 셈이죠.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눈 속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하고 빛에 의한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43%나 느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한 개가 백내장을 늦춰주는 천연의 안약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피부의 탄력 저하와 주름 증가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해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독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12주간 꾸준히 토마토 추출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피부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가 최대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토마토가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효능은 기억력 개선과 인지기능 유지입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뇌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해 줍니다. 2020년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 주스를 섭취한 노년층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토마토의 효능을 2배로 올려줄 수 있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보통 과일이나 채소를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토마토 속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에서 8배 이상 올라갑니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간 익혔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은 36% 증가했으며 열에 의한 비타민C의 손실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익힌 토마토는 토마토 속 영양소를 쏙쏙 빼먹는 비법인 셈입니다. 특히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5, 60대 분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천연 혈관 청소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기다고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껍질 속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계 항산화 성분, 특히 퀘르세틴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어 염증 억제, 혈압 조절,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처럼 노화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껍질째 먹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은 껍질째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드시기에 불편하시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 뒤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토마토를 드시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작은 크기 안에 영양을 꽉 채운 농축 덩어리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1.5배 이상 높고 당도와 맛도 뛰어납니다. 이런 차이는 일반 토마토는 빨갛게 익기 전에 수확하고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후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식전에 3-4알 정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휴대도 간편하고 보관도 쉬워서 외출 시에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노년기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참 방울토마토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비로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거나 기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7배에서 9배 정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근과 함께 먹을 경우 두 채소의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 이탈리아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으며 혈관이 더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게 변해서 피가 잘 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쉽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버터나 동물성 기름은 피하고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게 됩니다. 참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이 되어 주실 분은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토마토는 강한 산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산성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이 위장에서 서로 섞이면 속을 자극해서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들의 경우 이 조합은 속쓰림이나 트림,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 점막 손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에 우유를 드셨다면 토마토는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은 설탕입니다. 예전에는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습관이야말로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설탕이 토마토 자체의 영양소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당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설탕을 첨가한 과일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18%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소금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토마토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줄 뿐 아니라 토마토의 단맛과 감칠맛을 쫙 끌어올려 줍니다.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소금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허브 솔트처럼 나트륨 함량이 낮은 대체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이 전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토마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에서 서로 충돌하여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위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산성과 전분성 식품의 조합이 위 점막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수프에 감자를 넣거나 토마토 조림에 감자를 함께 넣어 조리하는 방식은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대신에 단호박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으면 훨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상태의 토마토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데운 토마토 스프나 익힌 토마토가 훨씬 안전합니다.